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40대 현정 씨예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수만 번 크게 쉬고 들으세요. 이건 사별이라는 단어에서 시작해서 묻지마 관광 고속버스의 흔들림을 타고 황혼연애라는 달콤한 착각을 지나 결국 결혼식장에서 마이크를 잡는 순간까지 이어지는 길고도 아주 진한 사연이거든요. 지연 씨가 제게 처음 사연을 보냈을 때 맨 끝에 이렇게 적었어요. DJ님, 저는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만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대신 빌려드릴게요. 지연 씨는 몇 해 전에 남편을 병으로 먼저 떠나보냈대요. 사람이 떠난 자리, 그건 집안에서 가장 조용한 구석에서 제일 크게 울어요. 지연 씨가 그러더라고요. 아이 둘은 각자 독립해서 직장 다니고 낮에는 미숫가루 타먹으며 TV 홈쇼핑 소리에 묻혀있고 밤에는 남편이 쓰던 머그컵을 자꾸 만지작거리게 되는 그런 나날. 어느 날 친구가 말했답니다. 야, 우리라도 바람 쐬고 오자. 생각 비우고 돌아오면 살 좀 덜 아플 거야. 그렇게 예약한 게 바로 요즘도 종종 보이는 묻지마 관광이었어요. 코스는 대충 이래요. 새벽 6시 집결 휴게소 칼국수 이름 모를 사찰 농산물 시식 온천 90분 해물 정식 해넘이 포인트 귀가. 목적지는 중요치 않고 그냥 흔들리며 지나가면 되는 여행. 그날 새벽 고속버스 앞자리에 앉았던 남자가 있었어요. 진수라는 이름표를 달고 백발이 성성한데 옷차림은 단정하고 신발은 반질반질하게 닦여 있었대요. 승차하자마자 커다란 보온병을 꺼내더니 주변 사람에게 생강차예요. 따뜻할 때 한 잔씩들 하세요 하고 권하길래 지연 씨도 한 잔 받았죠. 향이 참 좋았답니다. 그 남자가 슬쩍 묻더래요. 혼자 오셨어요? 지연 씨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저도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혼자 밥 먹는 일이 자꾸 늘어서 이렇게라도 사람들 틈에 끼어보려고요. 그 말에 왠지 마음이 조금 풀렸대요. 버스는 국도를 타고 굽이굽이 넘어가고 안내 멘트가 흘러나오고 가이드는 이따가 점심은 고등어구이와 제육볶음 중에 택일입니다 하고 장난을 치는데 진수라는 남자는 적당히 웃어주고 자리에서 슬쩍 일어나 할머니들 사진도 찍어주고 운전기사님께 귤도 하나 내밀고 아, 사람이 둥글다 이런 인상을 심어주는 사람이었죠. 휴게소에 내렸을 때 지연 씨의 목도리가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가 얼른 주워서 털어주며 말했대요. 따뜻하게 목은 잘 감싸고 다니셔야 해요. 감기 들어오면 오래가요. 그 말투가 이상하게 남편 같았대요. 다정하고 무심한 듯 챙기는 그 말투. 여행 내내 둘은 말동무가 되었어요. 사별했어요. 저도요. 오래되긴 했지만 그 한마디씩만 나누고도 서로의 고요를 이해하는 기분이었대요. 사찰에서는 향을 하나씩 태우며 같은 소원을 빌었대요. 오늘만큼은 마음이 덜 시리고 오늘만큼은 밥맛이 조금 돌아오게 해달라고. 온천에선 발만 담그자던 지연 씨를 그가 뜨거운 곳과 미지근한 곳을 번갈아 담그는 게 혈액순환에 좋아요 하며 데리고 다니기도 했고요. 가이드가 기념품점을 돌 때에는 그가 손수건을 하나 사서 말하더래요. 문양이 예뻐서요. 여행의 끝에는 사소한 게 기억에 남죠. 그 손수건은 새하얀 바탕에 소나무가 자수로 놓인 촌스럽지 않은 문이었대요. 여행이 끝나고 헤어질 때 그는 조금 망설이다가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어요. 그 손수건 사실은 2장 샀어요. 집에 가서 하나 더 찾으면 나눠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같은 회사에서 버스가 나간다는데 혹시 지연 씨는 웃었답니다. 예, 다음 주에요.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렇게 한 번의 버스가 2번째 버스를 약속했어요. 그 다음 주 다시 버스. 이번엔 좌석을 아예 나란히 잡았대요. 길은 비슷했지만 대화는 더 깊어졌어요. 그는 퇴직한 후 지역복지관에서 봉사한다고 했고 아들은 대기업 다니고 딸은 해외에 있다고 아침마다 산책을 하는데 은행잎의 노란색이 올해는 유독 찬란하다고 그런 얘기돼. 지연 씨는 남편이 떠난 뒤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시간이 해결해준다인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시간을 견디는 건 온전히 자기 몫이라서 너무 외로웠다고 털어놓았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대요. 시간이 해결해주는 건 상처가 아니라 상처를 다룰 줄 아는 법이겠죠. 그 말이 마음을 조금 흔들었대요. 그렇게 몇 번의 버스 끝에 둘은 버스 밖에서도 만났어요. 복지관 앞 카페에서, 동네 시장에서, 벚꽃 지는 산책로에서. 그는 늘 가볍지 않게 그러나 무겁지도 않게 다가왔답니다. 대신 들게요. 천천히 건너요. 오늘은 국이 짭짤하네요. 이런 말들이 다정하게 포개졌고 어느 순간 지연 씨는 황혼연애라는 단어를 조심스럽게 떠올렸대요. 나도 다시 누군가와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모든 이야기가 여기서 꽃이 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상한 건 늘 사소함으로 찾아옵니다. 어느 날 그가 버스 안에서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아니, 오늘은 어렵다니까. 그냥 그분이랑 같이 있어서 그때 보자. 그 말투가 심상치 않았대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잠깐 멍해 있는 표정. 지연 씨는 묻지 않았어요. 나도 과거가 있고 그분도 사정이 있겠지. 스스로를 달랬죠. 그런데 이상한 낌새는 또 이어졌어요. 복지관 봉사 일정에 늘 빠지지 않던 그가 갑자기 2주 연속 모습을 감췄고 감기가 들어서요라는 메시지 뒤로 연락이 간헐적으로 끊겼다가 밤늦게 미안해요, 잠이 들었네요 같은 문자가 오고 그 와중에 카페에서 마주친 복지관 직원이 말하더랍니다. 진수 어르신이요? 요즘 바쁘신가 봐요. 근데 지난번에 직원이 말을 흐렸대요. 지난번에 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입은 진실을 감추려 할수록 더 서툴러지죠. 지연 씨가 결심을 했답니다. 확인하자. 다음 묻지마 관광에 홀로 탑승했어요. 평소처럼 그가 나오는지 보려고요. 근데 그날 그는 버스에 탔어요. 문제는 그 곁에 또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것.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그의 팔을 자연스럽게 스치고 물을 건네며 말했대요. 오빠, 이거 따뜻해요. 오빠. 지연 씨의 목이 한 번에 말라붙었답니다. 그 여자가 지연 씨 쪽을 보며 웃으며 인사했대요. 안녕하세요. 같이 이동 잘 부탁드려요. 그 순간 지연 씨는 자리를 바꿔달라고 조용히 가이드에게 부탁하고 뒷좌석으로 옮겼대요. 창밖 풍경이 도로 표지판처럼 빨리빨리 바뀌는데 마음속은 돌멩이가 던져진 무릉덩이처럼 계속 동심원이 퍼졌어요. 오빠, 감기, 잠들었네요. 파편처럼 흩어진 단어들이 하나의 문장으로 얼기설기 붙어가고 있었죠. 이 사람 나한테만 다정했던 게 아니구나. 휴게소에서 그가 다가왔어요. 여기 있었네요. 지연 씨는 단답으로 대답했대요. 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하더래요. 저기 오늘은 동행이 있어서. 동행.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어휘가 입술 위에 올랐죠. 네, 알고 있어요. 지연 씨의 눈빛을 본 그는 뭔가 감지했는지 급히 덧붙였대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분은 그때 그 동행이라는 여자가 다가왔어요. 오빠 화장실 줄 길어요. 같이 가요. 그리고 그가 그 여자를 따라가는 그 뒷모습을 보는데 지연 씨는 그 순간 알았대요. 이건 그냥 바람기가 아니라 생활 습관이구나. 이 사람은 여기서도 다정, 저기서도 다정한 척하며 마음 약해진 사람들을 자기 궤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서 끝났으면 그냥 아픈 이별로 남았을 텐데요. 인생은 가끔 더 큰 무대를 준비합니다. 다음 날 복지관에 단톡방 여행 다녀온 어르신들이 사진을 공유하던 방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대요. 우리 커플 첫 여행 인증. 진수가 가운데서 비자를. 그리고 양쪽으로 두 여자가 어깨를 붙이고 있는 사진. 오른쪽은 어제의 동행, 왼쪽은 한 주 전 지연 씨와 손수건을 사던 기념품점에서 마주쳤던 또 다른 여성분. 댓글은 쏟아졌죠. 축하해요. 멋지다. 어머, 신랑 인기쟁이네. 그 밑에 어떤 이가 슬쩍 남겼대요. 진수 씨, 이번 주말 상견례 잘하세요. 히읗히읗. 상견례? 지연 씨는 숨이 걸렸대요. 누구와 누구의 상견례지? 확인했어요. 복지관 직원에게 정중히 물었고 직원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털어놨어요. 사실 진수 어르신이요. 사별하신 분들 모임에서 몇 분과 교제 중이세요. 요즘 황혼연애 자유로운 거 좋죠. 근데 이게 좀 선을 넘은 것 같아서 말이에요. 상대분들에게 결혼 생각 있다고 말하고 집 문제, 전세 문제, 사업 투자 이야기까지 꺼내셔서 최근엔 어느 분과 진짜 상견례까지 잡으셨다고 들었어요. 지연 씨는 입술을 물었답니다. 어디서 하나요? 직원은 망설이더니 작은 종이 조각을 내밀었대요. 호텔 이름과 시간. DJ님, 그때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조용히 잊고 넘어갈지 아니면 제게 건넨 그 많은 달콤한 말들의 가격을 물어야 할지. 지연 씨는 그날 밤 서랍을 뒤져 남편의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대요. 그리고 그 위에 진수가 보낸 메시지들을 인쇄해서 줄줄이 붙였어요. 당신 아니면 안 되겠다. 우리 같은 사람끼리 기댈 때가 필요하죠. 전세 자금이 잠깐 막혀서요. 다음 달 바로 돌려드릴게요. 그가 해왔던 말들. 동시에 단톡방 캡처, 기념품점 영수증, 함께한 여행 날짜, 그리고 통화 녹음. 오빠, 이번엔 얼마가 필요해? 그냥 도와만 주면 돼. 그가 누구에게나 똑같은 문장을 돌려 쓰고 있었다는 증거들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그의 아들의 직장 메일을 찾아냈대요. 예전에 그가 자랑처럼 보여줬던 사내 뉴스레터에 아들의 이름과 부서가 적혀 있었거든요.
아드님, 혹시 아버님과 급한 상의가 필요해 연락드립니다. 지연 씨는 그 메일의 끝을 단호하게 맺었답니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누군가는 멈춰야 하니까요. 상견례 당일 호텔 연회장. 둥근 테이블 위에 흰 테이블보가 깔려 있고 접시는 가지런하고 꽃병엔 장미가 2송이. 진수는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그리고 그의 약혼, 상대로 소개된 여성이 한복 치마를 곱게 여민 채 앉아 있었대요. 서로 인사부터 하시죠. 사회처럼 중간을 보던 친척이 말하는데 그 순간 문이 열리고 3사람이 들어왔어요. 지연 씨, 그리고 단톡방의 또 다른 여성, 그리고 그의 아들. 연 회장은 순간 정적. 아들이 고개 숙여 인사했대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지연 씨가 앞에 나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신랑 아니 진수 씨에게 인사드리러 온 게 맞습니다. 저도 저기 계신 분도 결혼 생각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필요한 돈과 부탁들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누군가는 전세자금, 누군가는 부모님 병원비, 누군가는 작은 사업 종잣돈. 들어보면 다 그럴듯했죠. 저는 오늘 그럴듯함의 가격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뒤쪽에서 웅성거림. 약혼 상대의 형부라는 사람이 벌떡 일어났대요. 무슨 근거로? 지연 씨는 침착하게 손짓했어요. 근거 여기 있습니다. 테이블 위 스크린에 연결된 노트북을 열고 메시지 캡처와 날짜들이 차례대로 떠올랐어요. 보세요. 당신 아니면 안 되겠다. 날짜가 다르지만 문장은 같습니다. 수신인만 다를 뿐. 화면이 넘어가며 통화 녹음이 재생됐대요. 오빠, 이번엔 얼마가 필요해? 그냥 도와만 주면 돼. 목소리가 똑같이 결정적인 억양으로 나왔죠. 그때 진수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대요. 그건 오해야. 다들 힘든 사정이 있어서 내가 도와준 거고. 지연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도움이라면서 갚지 않았죠. 다음 달이라는 말도 수십 번 돌려 쓰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새 약속을 만들어 오셨네요. 그 전에 지난 약속들은 어떻게 끝낼 건가요? 옆자리에서 약혼 상대 여성의 손이 떨렸대요. 진수 씨, 이게 사실이에요? 진수는 땀을 훔치며 버벅거렸어요. 그때는 그 순간 아들이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요청했대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앉으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대요.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어젯밤 메일을 받고 자료를 다 확인했어요. 아버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의 상처 위에서 새로운 식탁을 차리면 결국 그 그릇엔 소금물만 가득해요. 연 회장은 완전히 정적이 되었고 약혼 상대 측 가족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분노에 손을 부들부들 떨었죠. 진수는 그제야 무릎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대요. 오해야 다 오해라고 하지만 마이크는 더 이상 그의 변명을 싣지 않았어요. 사회자 역할을 맡았던 친척이 마이크를 정리하며 말했다죠. 오늘 상견례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이다의 탄산은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날 복지관 게시판에는 공지가 올라왔어요. 최근 우리 복지관 이용자 간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 창구를 개설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몇 명의 이름이 익명으로 적혔어요. 돌려받지 못한 돈 같은 문장의 약속. 동일한 날짜의 거짓말. 지연 씨는 그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지만 그 대신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진술서를 냈대요. 사기 의혹 고소장, 녹취록, 계좌 이체 내역, 문자 캡처 사진, 그리고 결혼식장의 상황을 적은 진술서. 담당 수사관이 말했답니다. 증거가 깔끔하네요. 동시다발적 피해가 확인되면 기소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법정에서는 더 조용하고 더 날카롭게 일이 흘렀어요. 판사는 조용히 물었대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결혼을 전제로 한 교제라는 말을 했습니까? 진수는 대답을 얼버무렸죠. 그건 서로의 감정이 오해를 판사는 바로 받아쳤어요. 감정은 오해할 수 있어도 돈은 오해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은 계속 미루면 다음 생이 되죠. 방청석에서 숨죽이는 소리, 그리고 작은 한숨. 증인석에는 지연 씨가 앉았고 차분하게 말했대요. 저도 누군가의 아내였고 지금은 누군가의 엄마입니다. 다정함에는 책임이 있어요. 그걸 무기로 쓰면 그건 다정이 아니라 도구죠.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판결은 일부 유죄. 형량은 크진 않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피해액 배상 명령과 접근 금지였죠. 법원 밖에서 지연 씨는 다른 피해자들과 서로의 손을 꼭 잡았대요. 우리 밥이나 먹을까요? 처음으로 그들은 진수 없이도 원형 테이블을 꽉 채워 앉았습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눈물 속에서 웃었고 누군가는 숟가락을 들고 나서야 손을 떼었죠.
회사에서는 뒷소문이 더 빨랐대요. 진수의 아들이 다니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누군가가 속삭였대요. 그 사건, 그 아버지가 그분이래. 누군가는 안타까움으로, 누군가는 호기심으로, 누군가는 피곤한 오후를 깨우는 자극으로 떠들었죠. 아들은 회사 게시판에 조용히 글을 올렸답니다. 가족 문제로 불편을 드려 사과드립니다. 공과 사를 분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글이 오히려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했대요. 그래,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말자. 그렇게 풍문은 어느 정도 가라앉았고 아들은 지연 씨에게 메일을 보냈답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저도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어요. 지연 씨의 딸이 그러더랍니다. 엄마가 숨었으면 우리도 숨었을 거야. 근데 엄마가 나왔잖아. 마이크를 잡았잖아. 어쩌면 우리도 엄마처럼 용기 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들은요, 말수가 적은 편이었는데 그날따라 카카오톡에 이렇게 보냈대요. 엄마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그 한 문장이 사별 이후 처음으로 지현 씨의 등에 따뜻하게 붙은 찜질팩 같았답니다. 오래, 뜨겁고 묵직하게. 후일담 하나 더. 복지관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황혼연애 안전가이드라는 작은 소책자를 만들었대요. 달콤한 말엔 날짜가 있다 기록하세요. 돈은 사랑이 아니다 빌리지 마세요. 만남은 공개적으로 가족과 친구에게 알리세요. 그리고 마지막 장엔 이 문장이 적혔다죠. 다정함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 소책자의 첫 페이지에는 기증자 이름이 적혀 있어요. 지연. 그녀는 실명 대신 남편이 생전에 불러주던 애칭을 적었대요. 지호. 지켜줄 오직 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남편이 지어준 이름. 눈물이 조금 났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라 끝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안도감 때문에. 여러분, 지연 씨는 그 이후로도 버스를 탔다고 해요. 하지만 묻지마 관광이 아니라 코스와 목적을 분명히 아는 소풍을요. 동네 할머니들과 도시락을 싸서 작은 산에 오르고 내려오는 길에 콩국수를 먹고 집에 돌아와 남편의 머그컵에 물을 채워 창가에 놓고 적어도 그날따라선 TV를 켜지 않고도 조용한 저녁을 보낼 수 있대요. 누군가 묻더래요. 혹시 또 연애할 마음 있어요? 지연 씨가 웃었답니다. 그럼요. 다만 이제는 제 마음의 문에 비밀번호를 걸었어요. 영 같은 쉬운 게 아니고요. 기록, 일관성, 책임 이 세 글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그날 결혼식장에서 지연 씨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 한 줄을 그대로 전할게요. 여기 증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 마음도 있습니다. 둘 다 가볍게 보지 마세요. 그 말을 던지고 난 뒤 그녀는 미련 없이 마이크를 내려놓았고 연회장 문을 나서 햇빛 아래로 걸어 나왔대요. 그 햇빛이 그렇게 따뜻했대요. 겨울 끝 봄 시작의 온도.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도 된다는 신호. 여러분, 우리는 다정함을 믿어도 됩니다. 다만 다정함을 무기 삼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도 무기를 꺼내야 해요. 그 무기는 기록이고 질문이고 그리고 내 편이 되어줄 용기입니다. 오늘 사연의 지연 씨처럼요.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 한 줄 꼭 가져가세요. 사랑은 둘이서 짓는 집이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창고가 아니에요. 집을 지을 때는 설계도가 있어야 하고 벽이 행복을 막지 않도록 창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열쇠는 내 손에 있어야 해요. 자, 오늘의 오래 길었던 이야기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는 언젠가 또 버스를 탈 겁니다. 이번엔 행선지를 제대로 알고 내 옆자리에 앉을 사람을 내가 고르고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오해하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도 지연 씨처럼 조용히 마이크를 들 수 있기를. 여러분의 마음 오늘도 안전 귀가하시길 바랍니다.